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에서 경제와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2012년 퇴직 후 송영경제연구소를 열어 한국 경제와 금융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신위험 관리론,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한국 경제 대안 찾기, 관점을 세우는 화폐금융론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제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살자 경제 첫 강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은 차고 넘친다입니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참 오래된 문제이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은데 해결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부도 녹색 성장, 창조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포용 성장 등을 이야기하며 애썼지만 괜찮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저성장 기조는 고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찾지 않고 정책이 있어도 선거에서 표계산이 불리하고 반대가 두려워 안 했기 때문이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세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기발하거나 심오한 것이 아니고 미국, 유럽 등의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나 혁신이나 창조와 같이 모호해서도 안 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과 국채은행의 고위 임원의 보수를 절반 정도로 낮추고 절감된 예산으로 구급 공무원과 공기업 등의 신입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하는 일은 명예롭고 중요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수는 상위 1, 2%의 초고소득층에 속해 너무 많고 월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수를 낮추어야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 직원이 보수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산 부담 없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또 그래야 이들이 서민의 어려움을 진정 공감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소득은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의 70 내지 150%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산층 소득은 한국은행 국민소득 기준 2017년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 2,313만 원에서 4,956만 원 사이입니다. 한국에서 연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중산층을 넘어 상류층에 속하는 것이죠. 둘째는 공무원보다 먼저 의사 수를 OECD 평균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2.2명이고 OECD 평균은 3.3명 정도입니다. 의사 수를 OECD 평균과 비슷하게 5만 명 정도 늘리면 의대 설립, 간호사 증원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한 20만 개 이상은 증가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공무원 증원과는 달리 재정 부담도 거의 없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뿐 아니라 의료 산업이 수출 산업화도 가능하고 수련의들이 과로사도 없어집니다. 의사들이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설득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연구해 보면 기존 의사들이 덜 반발하게 할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방이나 응급의료 분야 등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사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중에서 별도의 시험과 연수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은행의 신규 설립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1993년 이후 최근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고 은행의 신규 설립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어 자체 고용효과가 별로인데다가 기존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점포와 인력을 줄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면 금융 부분이 전체 일자리는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등과 같은 소형 금융기관이 신규 설립도 재정부담 없이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국민의 금융서비스 확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금융개혁은 재벌개혁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을 위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이 잘 돌아가야 경제적 약자들이 떳떳하게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 설립된 일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인데 이는 감독당국이 조금만 노력하면 최소화할 수 있고 한국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화되어도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는 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채를 폐지하고 9급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급 공채는 전문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급을 적용하여 보수체계도 개혁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생산성의 변화도 없는데 호봉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승진 기회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채용되는 7급, 9급 공무원의 능력은 우수해 5급 공채를 폐지해도 관료의 자질이 떨어지지 않고 승진 기회는 늘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는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보수체계 개편과 함께 부족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부터 개혁을 해야 다른 부분의 개혁도 추진할 명분이 생깁니다. 다섯째는 고액 연봉 정규 교수의 명퇴와 새로운 보수체계 교수를 대폭 증원하는 일입니다. 대학 내 차별은 민간 부분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의 정규 교수와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 간 차별을 완화할 수 있고 유휴 박사급 인력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이 민간 부분이었다면 이러한 개혁은 벌써 시행됐을 것입니다. 여섯째는 척추교정의사, 발치료사, 독립금융상담사, 스포츠 재활의사, 탐정, 로비스트 등 한국에 없는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2년 고용사전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수는 1만 1655개로 미국의 3만 개, 일본의 2만 5천 개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직업수가 적으면 당연히 일자리도 적게 됩니다. 한국에 없는 새로운 직업이 한두 개라도 생기면 교육기관도 생기고 하여 수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일곱째,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감사, 각종 협회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대기업 사회이사 등에 대한 관료의 낙과선을 금지하고 교수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이미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고 연구와 강의에 몰두해야 낙후된 대학 교육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퇴임 관료는 고액의 연금을 받는데 여기에다 낙하산 자리까지 갖는 것은 과도한 일자리 독점입니다. 사회이사 등은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하는데 교수나 퇴임 관료가 안 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과세와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 등 부동산 부분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축소하고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등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소득세 포괄주의는 금융실명제와 비슷한 경제개혁 과제로 미국,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면
사회의 신뢰 수준이 올라가고 소상공인의 경쟁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인재가 기업 부문으로 더 많이 들어와 민간 부문의 혁신과 활력 강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부문 중심의 기득권층이 먼저 이루어지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기득권층이 강력한 반발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혁을 하지 못하면 프랑스, 독일 정도의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기득권층의 희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고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진정한 경제 개혁을 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